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코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 좀 끼고 찍겠습니다. 아파 죽겠네. 아씨.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렌트카 겁나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시기에 금리 미친듯이 높고 대여료가 작년이랑 비교해서 거의 10만원 이상이 비싸진 이 정신 나간 시기에 정말 개꿀인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제가 이야기하면 저처럼 렌트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별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만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 싫어하는 건데,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에이전트는 보통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 구조인데,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수수료랑도 관계가 없고 그 렌트카사와 고객이랑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잘 활용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렌트카 시장 지금 통틀어서 이게 제일 좋은 효율성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차량 승계입니다. 승계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무조건 차를 사거나 신차를 사거나 장기 렌트로 신차를 하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장기 렌트카도 승계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관을 하게 되면 차량을 받는 건데, 이게 왜 개꿀인가, 장단점을 전부 다 먼저 오픈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조금 호응이 좋다 싶으면 제가 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거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해봤자 남는 것도 없지만 진짜 이거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너무 좋은 제도인데 고객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죠.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이전트들은 이거 해봤자 돈이 안 돼 어차피.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 해봤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냥 딴 사람한테 옮겨주는 거니까. 물론 승계 수수료를 좀 받는다고 하긴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곤해요. 그리고 절차도 좀 까다로운 편이고, 이걸 해봤자 뭐 계약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자, 승계가 뭐가 좋냐, 이제부터는 PPT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허접하지만 제 얼굴만 나온 것보다 낫잖아요. 첫 번째, 지금 시기에 대여료가 개꿀이다. 지금 만약에 K5나 소나타 중형급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차량가 3천만원짜리다 48개월이라고 했을 때 대여료 50만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지금 3천만원짜리 똑같은 견적 내면은 60만원 이상 나옵니다. 대여료 10만원 이상이 올랐어요. 정말 미친 가격입니다.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고 비싸죠. 근데 기존에 쓰는 고객의 차를 그냥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대여료 똑같아요. 개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보통 승계를 한다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차량 승계를 받으면 좋겠지만, 차량을 팔려는 사람, 이렇게 승계를 하려는 사람은 많고 구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빨리 차량을 넘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넘기는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대여로 밀려서 중도해지 당해서 위약금 낼 바에는 빨리 승계를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승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줘요. 지원금을. 승계가 완료되면은 그냥 현금 거래 같은 거죠. 뭐 한 달치 대여료 내주겠다, 두 달치 대여료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원금들도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인기가 없는 차종이고 승계가 하기 힘들수록 지원금이 더 높다. 그래서 매물들 보면은 지원금이 3개월, 4개월치 대여료 내주는 것도 있어요. 개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간에 렌트카 회사에서 어쨌건 그 차량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에서 이렇게 서류를 왔다 갔다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일 확률이 별로 없어요. 사기를 만약에 당한다 하면은 그 차량 승계하려는 놈이 어떻게든 사기 치려고 하겠지. 근데 서류나 이런 것들이 승계 계약서나 법적으로 다 효력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의외로 주행거리 얼마 안 탄 매물들이 많습니다. 렌트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차량 험하게 쓸 것 같고 내 차 아니니까 그냥 대충 타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정말 매번 손세차 하면서 키스 하나라도 나면은 가슴 아파하는 렌트카 주인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연식 얘기는 안 했는데 어차피 장기 렌트 신차로 해서 연식 해봤자 1년 2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은 19년도 20년도 아니면은 최근 거 22년도 거도 있어요. 연식은 말할 것도 없고 주행거리도 보통은 제한이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얼마 안 탔어요. 이게 정말 개꿀입니다. 이게 잘 찾아보면 대부분 주행거리 10만 넘은 거는 거의 보기 힘들고 몇만 정도 다 탔다, 그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으로 하면은 6, 70만 원 나오는 건데 그 예전에 계약했던 대여료 금액이기 때문에 진짜 매력이 있어요. 정말 구라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료일이 짧아요. 계약 만료일이
만약에 신차 렌트를 하면은 보통 4년이나 5년까지도 탄단 말이에요, 계약을. 근데 어느 정도 1, 2년 타다가 승계를 한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보통 2년, 뭐 길어봤자 3년 그 정도예요. 짧으면 1년 정도. 그러면 차량이 혹시나 좀 귀찮거나 좀 이상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감내해서 타고 반납해서 조금 내면 돼요. 그냥 종료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고 사람들이 안 알려주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싫어요, 이거 승계하는 거. 승계 시켜준다라 그러면은 승계자 서로 구해서 데리고 오면은 막 심사 봐야 되고, 심사해서 승계되면은 또 서류 만들어줘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서류 둘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도장 찍고 막 그래야 돼. 그럼 다 받아가지고 또 기간 정해야 되고, 대여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증금 얼마 걸려있는데 이거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자기랑 관련 없잖아요. 이제 계약하면 땡인데 대부분 다 뭐 도와줘봤자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싫어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승계 받아서 차량 사용하다가 다음에도 승계 매물 괜찮은 것들 꼭 승계를 하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나? 내가 딴 데는 검색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주의사항 끝나면은 제가 다음 화에 인기 좋으면은 승계 정말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꿀팁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물론 엄청 까다로운 건 아니고 서류만 좀 이것저것 잘 준비하고 승계자와의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한 1, 2주 정도면은 승계 다 완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승계 수수료가 조금 나오기는 해요. 저희 회사는 심지어 작년까지 승계 수수료도 없었어요. 정말 꿀이었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33만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차량의 배기량 cc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남은 기간이 좀 많이 남으면은 수수료를 좀 더 많이 내요. 당연히 기간이 얼마 안 남으면은 수수료를 별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이득이죠. 차량을 승계시켜 주려는 사람은 중도 해지로 위약금 낼 바에는 수수료 좀 감안하더라도 내는 게 좋고, 차량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중고차도 좀 비싼 것 같고 신차 사는 거는 정말 너무 비싸고 이러면은 승계 수수료 조금 내고 그냥 장기 렌트카 승계해서 받는 게 최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수가 없으면은 차량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처음부터 좀 솔직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승계 작업하면서 승계 받은 이후에 차량 문제에 있어서 막 컴플레인 걸리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행거리가 보통 차량이 3년에 6만 킬로 이런 식으로 다 보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있으면 그냥 제조사 들어가서 수리 알아서 하고 그 정도만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제한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만약에 1년에 내가 3만 킬로 제한을 뒀다. 4년 계약이면은 12만 킬로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을 탔어, 절반 정도. 그럼 6만 킬로 정도를 탔다 싶으면은 뭐 남은 기간 2년 동안 6만 킬로를 탔다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는데, 주행거리를 초과하게 되면은 나중에 돈을 많이 내죠. 초과요금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대비해서 내가 탈 수 있는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약간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나는 주행 별로 안 탄다 그러면은 큰 상관없죠. 아니면 차량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행거리 많이 그냥 넘더라도 인수한다 하면은 초과요금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 시에는 반납형, 인수형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계약할 때도 아마 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반납으로 정해졌다 하면은 차량 끝나고 반납하고 또 다음 차량 구하면 되고요. 인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은 요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인수가가 뭐 몇천만 원, 차량가에 뭐 4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인수 금액도 나중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담보가 문제 있어요. 담보. 만약에 그 차량이 처음 계약했을 때 담보가 보증금이 500만 원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량 받는 사람이 신용점수 좀 괜찮아서 담보 500만 원 그대로 조건으로 승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500만 원을 새로 입금을 하는 게 낫겠죠. 그걸 또 괜히 그 원차주의 보증금 이렇게 뭐 받니 많이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렌트카 회사에 보증금을 새로 입금하는 게 낫습니다.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 것도 괜찮은데, 증권은 요즘에 잘 안 끊기거든요. 좀 빡빡해져서. 그래서 보증금으로 대부분 많이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잠깐 장단점만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 관심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중고차를 그래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승계하는 것들, 장기 렌트카의 중고차 승계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꿀입니다.